1일장은 불가능합니다.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만 금이 안 돌아와요. 뭐 틀니 같은 거는 돌아오고 영정사진 막 이렇게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오려가지고 아유 그것도 끔찍하다. 6월 뿌리면 천벌 받는다. 왜요? 첫 번째로 1일장 혹은 2일장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장례 규모 좀 작은 집에서 혹은 빈소 안 차리는 무빈소 장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 우선 1일장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장사법에 근거해서도 불가능하고요. 1일장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임종하시면 오늘 화장하는 게 1일장이에요. 그러니까 임종하자마자 사망 진나서 나오자마자 바로 화장장 가는 게 1일장인데, 기본적으로 장사법에 사망 후 만 24시간 이후에 화장이 가능하다, 정확한 법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1일장 당일 화장은 불가능합니다. 가끔 예외 사항이 있을 때가 있죠. 무슨 유행병, 얼마 전에 코로나 같은 국가적인 무슨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만 사망 후 바로 화장이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이 쉽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라는 그 상황 자체도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아예 1일장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일장은 어떠냐?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밤 10시입니다. 2시간 후면 벌써 이틀차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밤 10시에 임종하시면 내일 아침에 화장하러 가는 게 2일장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것도 장사법에도 문제가 생기죠. 만 24시간이 지나지 않았죠. 그래서 2일장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일 날짜로 화장장을 잡는 것 자체가 수도권에서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화구가 비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1일장 불가능합니다. 2일장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3일장 이상의 장례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잘못된 상식 두 번째. 화장장에서 금리빨이 녹아서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빨 녹지 않습니다. 변형이 조금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녹지 않습니다. 그 화장장 화구의 온도가 800도인가?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금이 녹는 점은 조사했었는데 지금 좀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800도는 넘어요. 그리고 어떤 의사분의 말을 좀 들었었는데 금리빨에 쓰이는 금은 일반적인 금보다도 더 강도가 좋다고 해야 되나? 좀 내구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더더욱이 녹을 일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화장장에서 화장 후에 금리빨을 다시 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빨 녹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화장장에서도 금리빨을 돌려줬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화장장 직원분이랑 좀 취재 좀 해보려고 좀 통화해본 적도 있고, 보건복지부에 있는 장례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랑도 좀 통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 녹는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녹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금들? 인터넷에 화장장 금리빨 검색을 해보십시오.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검색해보셨나요? 아시겠죠? 화장장에 가면 화장 접수할 때 접수지를 주는데 거기에 보철물 반환 미반환 칸에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어요. 거기 다 반환을 체크해도 금이 안 돌아와요. 뭐 틀니 같은 거는 돌아오고 또 수술통에서 보철물 같은 거 몸속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돌려주는데 이상하게 금은 안 돌려줘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내일이라도 당장 화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 분이 있다고 하면 꼭 화장 접수할 때 금리 돌려주세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 돌려주는지 전 궁금하네요. 못 찾았어요. 없을 또 이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참. 자, 세 번째 잘못된 정보. 이거 처음 보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 주제로 영상도 많이 찍고 있어요. 영정사진 이렇게 보관하면 큰일 난다 라는 주제로 영상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지식인 같은 데는 장례 끝난 다음에 영정사진 어떻게 해야 되냐, 불태워야 되나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장례 끝나고 영정사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정사진이 현대에서는 영정사진이지만 예전에는 영정사진이라는 게 없었겠죠. 지금의 영정사진은 예전에 위패를 대신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패는 다 태웠어요. 제사 지내고 태우고 장례 끝나고 태우고 이런 거 집안 간습에도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정사진도 태워야 된다
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 실제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달라요. 걔도 사랑했던 부모님의 가족의 사진인데 이게 장례기간 3일 동안에 걸려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거를 막 태운다는 것 자체도 좀 웃기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태울 공간도 없어요. 이거 뭐 집에서 태울 수도 없고,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화단 나가가지고 좀 몰래 좀 태우기도 뭐하고, 또 어디 뭐 그렇다고 이거 태우려고 또 일부러 멀리 또 나가는 것도 웃기고. 근데 봐봐요, 영정사진만 태웠나요? 화장 문화가 아니었을 때 예전에 매장지 가면요, 고인분이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옷들, 뭐 소지품들 이런 거 다 태웠어요, 매장지에서. 근데 지금 태울 데가 없어요. 화장장에서는 고인만 화장하는 거지 유품은 소각하지 못해요. 그럼 영정사진만 태우는 게 아니라 지금 고인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태워야 되는데 그런 거는 다 태우지 못하면서 영정사진만 태워?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진이 크잖아요. 그 사진을 막 이렇게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자체가 좀 더 찜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중히 뭐 보관하셔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제사 때 쓰시는 것도 괜찮고, 가지고 있는 게 찝찝하다, 뭐 태우기보다는 좀 이렇게 잘 오려가지고, 아유 그것도 끔찍하다. 네, 아무튼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던 저희 할아버지, 그리고 한 5년 전에 돌아가셨던 저희 할머니 영정 사진은 아직도 저희 부모님 댁에, 그걸 어디 뭐 걸어놓고 그러진 않으신데, 그래도 좀 제사 때 다시 이렇게 올려서 제사 모시고 다시 안에다 모셔놓으시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거 유골에 관련된 잘못된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유골 뿌리면 천벌 받는다 라는 내용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네이버 지식인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유골 뿌리면 천벌 받는다. 왜요? 유골을 뿌린다라는 건 자연으로 보내드린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수목장, 잔디장 개념 자체가 유골을 뿌리는 개념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이 자연장들이 유골함에 담아가지고 땅속에 넣고 묻고 유골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유골 자체를 그냥 땅속에 흡수시키는 거예요. 상징물로 나무를 남기거나 조그만 표석을 남기거나. 지금 납골당에 모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긴 하지만 자연장으로 이렇게 모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다 천벌 받습니다. 그 내용대로 하면 이분도 지금 다 천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천벌 받지 않습니다. 천벌 받았다고 하면 벌써 대한민국에 정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분들이 벌써 천벌 받았어야 됐고, 그렇다면 벌써 대한민국 자체가 존립의 위험성에 있었겠죠. 네, 문제 없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좀 얘기할게요. 별이 되어 상조만 좀 별이 되어 상조.